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엽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태국과 캄보디아가 지금 전쟁이 붙은 거 알죠? 지금 충돌이 났습니다. 지금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태국 캄보디아가 뭐 전면전은 아니지만 국지전 또 충돌 사태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근데 태국과 캄보디아의 여러분 그 군사력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리고 태국과 캄보디아가 왜 싸우는지, 언제부터 싸웠는지 생생히 강신업 TV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태국도 우리한테 가깝고 캄보디아도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태국과 캄보디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고 태국은 미국하고의 관계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가 태국에 비해서 사실은 뭐 경제력이라든지 내지는 군사력은 많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거는 말이죠, 옛날에 두 나라가 다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그때 태국하고 캄보디아 사이에 금을 근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선. 근데 국경선을 이제 자연 지형에 맞춰서 긋는다고 걷는데,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국경선 분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태국은 왕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왕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그런 존경심 이런 게 있고, 캄보디아는 1인 독재 체제예요. 그러니까 북한 비슷한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체제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태국은 미국하고 가까워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중국과 가깝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얽혀가지고서 지금 태국 캄보디아가 100년 동안 분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프랑스 식민지 때 그때부터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흘째 교전을 했는데요, 양국의 32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사망은 얼마 안 되지만 서로 포격을 하는 바람에 뭐 불안에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수십만 명이 대피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태국도 정권이 약간 흔들려요. 그리고 캄보디아도 후계가 좀 불안하고 그런 상태인데, 또 지금 두 나라 모두 트럼프로부터 36% 관세를 지금 통보받았습니다. 우리는 25%잖아요. 얘들은 36%예요. 그렇게 통보받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관세 협상 타결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경 충돌이 시선을 돌리기 위한 의도적인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뭐 의도적으로 그 충돌을 한다고 보긴 또 뭐 쉽진 않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태국이 군사력은 압도적이고요. 지형으로 볼 때는 캄보디아가 유리한데요. 지금 이런 싸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간인을 포함해서 양측에서 32명 정도가 사망했고, 사망자는 얼마 안 되지만 지금 피난민 여기를 갖다가 이제 피해가지고 국경지대를 떠난 사람들은 몇십만 명에 지금 달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는 서로가 먼저 공격을 했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태국은 특히 캄보디아가 병원과 주유소 등 민간 기반 시설을 겨냥했다고 주장합니다. 니들이 왜 병원까지 주유소까지 공격을 하느냐라고 태국은 캄보디아를 지금 또 비난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캄보디아에서는 태국부터 먼저 이렇게 충돌을 해왔다, 공격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로이터 등신 등에 따르면 말이죠, 이 분쟁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삼고 국경 지도를 작성을 했는데, 그때부터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금 국경이 817km, 그러니까 서로 국경을 접한 이 길이가 817km나 돼요. 어마어마하죠. 꽤 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경을 놓고서 어떤 곳은 이제 완전히 자연지형으로 국경이 이렇게 분할이 되는데, 그러니까 경계가 확실하게 되는데, 어떤 지역은 이게 국경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국경 분쟁이 항상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 양국은 두 나라는 공동경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공동경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야, 영유권 분쟁을 갖다가 우리 이번에 확실하게 좀 지금 해결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합의는 했지만 진전이 거의 없었고, 2003년에는 태국 연예인이 앙코르와트에 대해서 좀 비하 발언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말이죠, 프놈펜에서 반태국 폭동까지 발생할 정도로 앙코르와트를 갖다가 지금 또 좀 이 발언 논란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앙코르와트가 정말 엄청나게 그 유명한 그 유산이고, 그리고 캄보디아의 자랑인데, 태국 연예인이 이 앙코르와트를 깐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가지고 그것이 반태국 폭동까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지금 뭐 올해 5월에도 또 군사 충돌이 발생한 적이 있고, 그때도 뭐 캄보디아 병사 한 명이 죽고, 그러니까 충돌은 계속 왔어요. 뭐 지금까지도 뭐 작고 큰 그런 분쟁은 있어 왔는데,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지전이 좀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도 전쟁하고 있죠. 지금 중국하고 대만하고 뭐 전쟁한다고 지금 전쟁 지금 뭐 그야말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와 북한 그렇죠. 하여튼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캄보디아하고 그리고 태국도 사실상 언제 또 큰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캄보디아는 40년 가까이 일당 독재 체제인데 그 아들이 좀 넘겨받는다. 그 북한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었고 좀 불안해요. 그리고 태국은 지금 또 역시 여기도 총리가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약간 정치가 불안하고 약간은 식은 두 나라가 모두 정치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미국으로부터 36% 관세를 부과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도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양국의 정치 상황이 좀 불안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두 나라가 오히려 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이제 군사력을 좀 보면요. 우리 좀 재밌게 태국의 군사력은 얼마나 되는지, 캄보디아의 군사력은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 군대는 인원과 무기 모두에서 캄보디아를 압도합니다. 태국은 군대와 무기 모두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역 병력이 태국이요 36만 명입니다. 이거 큰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북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한 뭐 50년 되지만 얘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역 병력이 36만 명. 캄보디아의 3배에 달합니다. 캄보디아는 약 12, 13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로서는 병력 면에서는 태국을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무기도 말이죠. 태국은 미국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무기가 발달해 있고요. 특히 태국은 공군이 강합니다. 태국은 공군이 강해가지고 잘 훈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강 부대로 평가받는데 이 공군이 아주 뭐랄까요. 태국 공군은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왕실 사람들도 공군에 많이 그렇게 또 입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군사력 순위에서는 태국이 14위입니다. 세계 14위. 14위 만만치 않은 거죠. 군사력 순위에서 태국이 세계 14위. 캄보디아는 23위 정도 됩니다. 캄보디아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인구는 태국이 4배입니다. 국내 총생산은 태국이 캄보디아의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4배나 많고 국내 총생산도 10배나 많고 그리고 뭐 군사력도 태국이 훨씬 더 강하고 뭐 그래서 어쨌든 전면전이 붙으면 캄보디아가 태국을 이기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캄보디아 뒤에는 중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믿고 좀 이제 그렇게 좀 소위 약간 까부는 것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됩니다. 태국군은 원래가 이제 군대가 굉장히 강해서 군대가 정치를 많이 개입을 하고 있고요. 캄보디아도 역시 여기는 뭐 일당 독재로서 군사 독재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태국은 미국과 군사 협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주요 비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으로 그러니까 나토는 아닌데 미국과 동맹국인 그런 나라로서 무기 지원이라든지 기술 협력을 미국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상당히 가까워요. 태국이 말이죠. 태국과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982년부터 매년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또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처럼 미국과 태국도 항상 매년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이라는 그런 형태의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은 일본과도 훈련하거든요. 미국은 한국과도 훈련하거든요. 미국은 태국과도 훈련하거든요. 미국은 영국과도 훈련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군인이 강한 거예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은 항상 준비태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훈련을 해. 미국이 훈련 안 할 데가 없어요. 항상 항공모함이 어디 가 있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중국은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본 나라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중국은 미국에게 상대가 안 돼요. 중국은 언제 뭐 훈련해봤습니까? 언제 전쟁을 해봤습니까? 근데 미국은 항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무기가 태국군은 스웨덴산 신신 어떤 전투기 같은 거, 미국산 F-16, F-5 전투기 이런 것들이 있고 캄보디아는 사실상 공군력은 거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뭐 태국은 또 자주포 같은 거라든지 또 견인포 이런 것들 해서 포가 600문 이상 있고요. 캄보디아보다도 훨씬 포는 많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도 포는 400문가량 되니까 캄보디아도 태국을 겨냥해서 이 포는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공군력에서 태국이 훨씬 앞서기 때문에 전면전이 붙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태국과 캄보디아가 왜 싸우는지
100년 전에 똑같이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얘들은 프랑스 식민지. 근데 그때 이제 국경선을 걷는데 자연 지형에 따라서 걷다고는 하지만 이거 가지고 이제 약 817km의 이제 군사 국경선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는 중국과 가깝고 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다고 보면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는 일당 독재 체제고, 그 다음에 여기는 태국은 왕정 체제고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국경선을 맞대고 있으면 항상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가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항상 사이가 나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근데 태국에 아까 36만 명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공군력 같은 것도 F-16, F5 같은 것도 F-15, F-16 이런 비행기들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 아시아권에서, 그러니까 우리나 뭐 중국이나 뭐 일본 빼놓고는 아마 태국이 제일 강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태국과 캄보디아가 지금 일촉즉발 전쟁을 치르고 분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말이죠. 이게 중국과 지금 미국의 지금 전쟁, 중국과 미국의 미중 패권 전쟁, 이 패권 전쟁 속에서 사실은 대리전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패권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을 추종하는 나라들, 또 미국을 추종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끼리 서로 이제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거기가 그러기에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이 바로 태국과 캄보디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른 데는 뭐 우리하고 이제 북한이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북한은 뭐 말할 필요 없죠. 전면전으로 붙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가 북한이고, 북한은 중국, 우리는 미국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그런 비슷한 나라가 태국과 캄보디아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가 지금 싸웠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들었을 텐데요. 태국이 어떤 나라인지, 캄보디아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둘 간의 관계와 그리고 또 무기, 또 군사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이죠. 미중 패권 이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이 어떻게든지 간에 전 세계를 갖다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은 왜 일어나는 거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뭐 이거 가끔 제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하나의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라 해가지고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어 있는 그런 어떤 세계를 갖다가 자기들 손에 집어넣으려는 악의 세력, 악의 축이 있다 그랬죠. 그게 딥스테이트예요. 그런 딥스테이트가 사실은 말이죠. 그 중국 공산당이라든지 이런 세력과 연계돼 가지고서 뭐 USAID라든가 그런 얘기 드렸죠. A웹이라든가 이런 세력들하고도 다 연계돼서 뭔가 세계를 갖다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지배하려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나라가, 정부가 잘못하면 그런 애들한테 전복당하고, 그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야.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도 지금 정세가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그 왕정 같은 걸 무너뜨려 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딥스테이트 그놈들이 조종하는 그런 꼭두각시 정부가 들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 계속 추적해 가면서 딥스테이트, 이런 그림자 정부, 말하자면 세계의 어떤 그 어둠의 세력, 이런 것들을 퇴치할 수 있도록 같이 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강실업 방송 여러분 많은 응원 주시고요. 220원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아요를 좀 많이 주시고요. 공유 주시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께서 구독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실업 TV 쇼핑몰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강실업 TV입니다.